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100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자,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위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재무제표는 추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결론은 들어가요. 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크게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는데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실무 들어가게 되면요. 자, 매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품 매출을 하면요. 자, 이 제품이 환불되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환불률이 있어요. 그 반품률 또는 환불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불이 얼마나 될 건지를 측정을 해서 매출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S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환불 부채를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대손충당금 쌓을 때도 뭐가 있어요? 대손충당금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 세법이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대손 시정률 1%를 적용해서 보충법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손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거는 대손이 있는 경우는 이제 경험률 같은 걸 추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치가 들어갑니다. 현재 가치 하는 거 있죠. 현할차, 사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사채도 보면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효이자율이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쵸? 이 금액을 원금과 이자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추정에 위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추정치가 안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1번이에요.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비품 700만원. 비품 뭐예요? 비품은 자산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형자산. 자, 소모품비는 뭐예요? 비용 계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비용 계정은 어디에 돼요? 자, 비용은 결론적으로 그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줘서 이 단기 순이익은 뭐예요? 자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품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자산을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번 수익이 700만원 과대 계상된다. 수익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어디만 영향 미쳐요? 자산, 비용, 자본만 영향 미치는 거예요. 2번 자산이 700만원 과소 계상된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쵸? 자산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700만원 과소 계상된 거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비용이 700만원 과소 계상인데 자산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원래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700만원 과대 계상되는 것이고요. 순이익은 700만원 줄겠죠. 비용은 700만원 늘렸으니까 당연히 이익은 700만원만큼 과소 계상이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무물산의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약간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1기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1기니까 지금 보면은 1월 1일 기초재고가 없죠. 그쵸? 왜 없어요? 1, 2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1기 1월 1일 기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매입이 있죠. 매입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매입에서 이 매출 수량을 빼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매입이 3,000원이네. 그래서 단가 곱했더니 재고가 얼마가 나왔어. 자, 그런데 매출 500개 했으니까 여기서 500개 빼서 재고 금액 또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00개 또 빼서 재고 금액 또 구하고 그 다음에 매입 넣어서 매입 금액 만들어주고 매출 넣어서 나간 거 또 제거해서 또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고 금액을. 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풀면은 시간이 많이 남긴 해요. 많이 남긴 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이런 방법은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검사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제가 푸는 것처럼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매입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매입을. 그래서 매입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월 23일 날 3,000개를 300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2,000개를 400원에 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한 거 빼면 돼요.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차례대로 빼면 돼요. 그쵸? 이건 선입선출법에 적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500개 먼저 빼요. 그 다음에 1,500개 또 매출했죠? 또 빼요. 그 다음에 500개 매출했죠? 또 빼요. 자, 왜 제가 여기서만 빼줬어요? 선입선출법이니까, 그쵸? 이 3,000개가 먼저 다 소진될 때까지는 여기 1월 23일에 매입한 거에서 빼야 되고요. 만약에 이 3,000개가 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8월 15일 여기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지금 2,500개가 빠졌죠? 3,000개 중에서 2,500개 빠졌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500개, 기말에 500개 곱하기 300원에서 15만원치가 남은 거고요. 2,000개짜리는 하나도 안 팔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2개 더하면은 95만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문제를 조금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12월 28일 날 매출을 2,000개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몇 개 빠져요? 여기 2,500개 빠졌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00개 빠지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1,500개 빠져요. 그러면 기말이 몇 개 남았어요? 얘는 기말이 아예 없는 것이고, 얘는 기말이 몇 개 남았죠? 500개 남아서 500 곱하기 400 해서 2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0회 이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요 문제 푸신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넣은 12월 28일 날 2,000개를 또 매출했을 때, 이때는 20만원이 나오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4번, 무형재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요새 자주 나오고 있어요. 뭐가, 답 몇 번이에요? 되게 쉽죠, 답은. 4번, 판매 가능성은 뭐예요? 그죠, 재고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대안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유가증권 나오면 항상 뭐가 떠올려라? 유가증권 삼형제, 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3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말매기처리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일 거 봤더니요. 자,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얘는 뭐다? 아,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그 다음에, 자,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얘는 뭐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는데요. 만기 보유 증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얘는 상각 후 원가.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만기 때까지 뭐가 있다? 회계 처리가 정해져 있다. 일단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말에 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에, 자,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기말 공정가치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보면, 자, 포인터 옵션을 바꿔볼게요. 레이저 포인터 펜. 자, 이렇게 해볼까? 네, 그래서, 자, 시도원가가 200만원인데, 자, 240만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40만원이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얘는 시도원가가 180이었는데, 공정가치가 170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0만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 180만원, 지금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은요, 40만원만큼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10만원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4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10만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저 요게 더 좋네요. 요게 지금 남아있네요. 지금 요렇게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처리다. 연수합계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상각비를 계산해봐라. 자, 그래서 연수합계법 어떻게 하는 거죠? 그쵸.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취득원가 빼기, 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연수 3년 있죠. 얘를 어떻게 해요? 얘 합계, 연수합계법이죠. 그러니까 연수는 뭐예요? 내용 연수의 합계로 알아. 이 3의 합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3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얘는 위에는 뭐 한다? 장존 내용 연수 얼마예요? 첫째 1차 연도니까 3년이 남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한다? 그쵸? 12분의
월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문제는 보면요. 1월 1일 취득이기 때문에 12분의 12를 해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만 만약에 얘가 4월 1일 취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4월 1일 취득이면은 12분의 9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요.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6천만원에서 600만원 뺀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1, 1 더하기 2 더하기 3, 6분의 3에서 2,700만원만큼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인데 보기를 봤더니 아까 무형자산이랑 문제가 똑같죠, 그쵸? 네, 그쵸. 무형자산이랑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몇 번이었죠, 이게? 네, 4번. 4번에 있는 판매 가능성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왜 이런 문제가 똑같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7번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시라고 돼 있는데 보기를 봤더니 얘는 상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제품 매출 원가를 많이 구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은 상품 매출 원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공식을 몰라도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어떻게 한다? 뺀다. 그쵸? 자, 그래서 자,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단기 매입에 내가 단기 샀으니까 얘는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고요. 자, 매입 할인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판매하는 사람이 10만원만큼 할인해줬어요. 지금 할인해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그 10만원만큼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매출원가에서는 빼시면 되겠고요. 매입 운임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택배비. 내가 인터넷으로 뭘 샀어요. 택배로 뭘 샀어요. 그쵸? 샀는데 택배비를 내가 부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만원인데 택배비가 3,000원이면은 나는 이 물건 얼마에 사는 거죠? 23,000원에 사는 거죠. 그쵸?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운임은 택배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비는 뭐다? 당연히 내가 줘야 되는 돈이니까 얘는 플러스다. 그래서 하시면은 단기 매입에 200만원 플러스고 기말상품 재고 200만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마이너스 10만원이고 매입 운임이 플러스 20만원이니까 두 개 하면 얼마예요? 10만원이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상품 재고에 500에 10만원 더했더니 510만원 되겠죠?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것, 가장 정확성이 낮은 건 뭐다? 직접 배분법.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공유로 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 맞고요. 자, 4번부터 볼게요.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에서 배분 순위를 고려해 배분하는 것은 그렇죠.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보조 부분에서 어떤 거를 먼저 배분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3번 볼게요. 자,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서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분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조 부분의 원가의 배분 방법은 어떤 배분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동일해집니다. 답이 3번이에요. 결론은 같아지기 때문에 순이익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결과는 똑같은데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확도를 어디까지 내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 않습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노무비 전월 선급액이 있고요. 당월 지급액이 있고 당월 선급액과 당월 미지급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노무비 당월 지급액이 있으니까 이 20만원은 일단은 이게 노무비 발생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노무비 전월 선급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분계로 한번 해볼게요. 분계가 정답은 아닌데 분계를 이해하시고 다음에도 저와 제가 푸는 것처럼 푸시면은 문제 풀 때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전월에 어떻게 한 거냐면 전월에 성급했죠. 전월에 성급했기 때문에 전월에 성급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50만 원을. 자, 그럼 단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기에 성급비용 처리한 거 단기에 뭘로 한다? 그쵸. 성급비용을 대변에 옮기면서 차변에 노모비를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당월에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 전월 성급액을 어떻게 한다? 50만 원을 당월에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더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50만 원에 20만 원 더하면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은 소품종, 종합 원가 계산은 다품종이고,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다?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고 정확하다. 종합 원가 계산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 다음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배분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연속적이며 대량 뭐였죠? 종합이고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는 뭐예요? 종합이 아니라 개별.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요? 개별로 계산하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4번.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를 사용한다. 특정 제조 지시서, 지시서를 사용하는 것은 개별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분을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위해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분은 경우에 예정 배분의 계산식 뭐였죠?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무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어요? 그쵸? 실제를 어떻게 한다? 예정으로 배분한다. 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영세율과 면세 항상 비교해야 되죠. 비교표를 제가 넣진 않았지만 제 기본 강의에도 있고요. 다른 기출문제 풀이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생략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밑에 설명표를 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 1번. 영세율은 뭐다? 부분 면세 제도가 아니고 뭐였다? 완전 면세 제도다. 부분 면세 제도는 뭐예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이고요. 자, 2번, 3번, 4번 내용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2번. 영세율의 목적은 그렇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래서 제가 항상 지도 그려드렸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기억나시면 되겠고요.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비지급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 견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세율 세금 견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 부가지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거 똑같은 문제 요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는 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 몇 번이다? 답은 어렵지 않죠? 1번.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을 때는 별도로 부가세를 떼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다 중요하니까요. 한 번씩 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산세무 1급에 또 나왔고요. 전산세무 2급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세금견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견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견서를 발급해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뭐다? 조건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몇 억? 그쵸? 공급대가가 3억 또는 2억 또는 이제 앞으로 바뀌는 1억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가 아니고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번 더 볼게요. 4번 볼게요.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지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견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입세금 견서는 누가 한다? 세관장이 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당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1년치 임대를 현금으로 선수령하였다. 계정 광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시라고 돼 있죠.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신규 개설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1번.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 5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16,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육훈련비인데 어디 거예요? 공장 생산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훈련비 재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세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금을 없애주시고 나머지 차액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한 걸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 손실보험에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분 보험료 3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단 보험료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급비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원재료 보관용 창고이니까 보험료 제로 한 다음에 보통 예금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150만원이 확정이 되었다. 배당금은 당일 당사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그러니까 7월 25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예금 계좌로 150만원 입금됐죠. 이건 뭐예요? 내가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뭐냐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만 유의하면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와 식사했으니까 접대비가 되겠고요. 영업팀이니까 판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유의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직원 김성실에 대한 8월분 급여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내역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제 내역,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174,250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강사료와 비슷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생산부이기 때문에 제주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급여는 어떻게 넣는다? 생산직일 때는 임금으로 넣는 겁니다. 임금. 그래서 계정 과목이 임금제 190만원, 예수금으로 174,250원 떼고요.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6번. 유기견 보호단체 기부금을 보통 예금에서 기부하였다. 기부금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보통 예금 하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햇빛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서를 발급받았다. 봤더니 현금이 330만원 받았고요. 외상미수금이 330 있네요. 그러면 현금이랑 외상매출금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 유형은 매일 매출 전표에 11과세 매출했으니까요. 거래처는 해피 상사가 되겠고요. 전자 발급했으니까 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매출 먼저 인식해 주신 다음에 차변에 현금이랑 외상 매출금을 잘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조화무역의 제품을 550만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 문제는 항상 거래처만 유의하면 된다. 제품 매출한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자, 카드로 매출했으니까 과세 유형을 카드 과세로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매출 인식해 주시는데 거래처를 뭘로 한다? BC카드, 신용카드사로 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카드 과세인 것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공장의 시설보호 목적으로 CCTV를 설치를 완료하고요. S콤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은 550만원으로 당일에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매달 균등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설비장치 개정 과목을 사용하되 고정장산 등록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하면요, 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정자산 등록을 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월결산이나 분기결산 또는 뭐 반기나 연결산할 때 상각비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개정 과목도 알려줬죠. 설비장치로 하래요. 그래서 보면 자, 50일 과세에 매입했으니까 50일 과세이고요. S콤에 샀으니까 S콤. 전자는 여가 되겠죠. 전자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설비장치로 500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S콤을 해서 500만원 하시면 되겠어요. 자,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미지급금을 10회에 걸쳐서니까 50만원씩 매달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언젠가는 미지급금의 잔액이 0원, 그쵸? 10개월 후에 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만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1000만원에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거래처 항상 제가 아까 이론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세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세관장에서 끊겼기 때문에 틀릴 일은 없겠는데요. 이론하실 때 자주 틀리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는데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원래 원재료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거 세액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부가세 현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과세 유형은 55 수입의 거래처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부가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리스로부터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수용차를 리스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는 운영 리스이며 리스 계약일이 2021년 10월 30일부터 5년 약정, 월 리스는 80만원이다. 주 리스로부터 1회차 임차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당일에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2월 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운영 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리스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영 리스인지 금융 리스인지에 따라서 뭐 이제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전산세무 레벨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돼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임차료를 주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그냥 리스가 나오면 그냥 임차료, 지급 임차료 또는 그냥 임차료 쓰시면 돼요. 아마 웬만하면 전부 다 임차료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운영 리스가 이게 뭔지 뭐 면세인지 뭔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제에서 전자계산서라고 알려주면 그냥 면세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표 유형은 우리가 그쵸, 매일 매주 전표에 54 면세 전자계산서니까 거래처 리스 하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임차를 인식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우리가 지금 몰라 했죠? 그렇죠. 안 했으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걸 주에 지급하는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해외거래처인 베스트 인터내셔널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300원이다. 항상 수출은 뭘로 한다? 그렇죠. 선적일의 환율로 한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이 아니라 1000개에 200달러니까 얼마예요? 20만 달러죠. 20만,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00 곱하기 1300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2억 6천이 나올 거예요. 그쵸? 20만원에 1300원이니까 2억 6천 나오겠죠. 그래서 2억 6천을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6번에 수출인데 직수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베스트 인터내셔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2억 6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베스트 인터내셔널 2억 6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영업부서에서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한 거를 자, 마트에서 구매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제조원가의 소모품비를 회계 처리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소모품비 제조로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소모품비 판관이란 얘기예요. 그쵸? 제조원가로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판관이다. 그래서
19일에 전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이게 530번 소모품비 제조로 돼 있는 걸로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830의 소모품비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조를 판관으로 단순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성공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5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일반 조폐 회계 처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을 한 게 아니고요. 1,500만원은 약속원 받으러 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현금으로 회수된 것을 확인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내가 외상매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2,500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음으로 1,500을 받고요. 현금으로 1,000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현금, 요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음이랑 현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요.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금 입금 내가지고 현금 입금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과감하게 전표를 삭제하세요.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상매출금 2,500을 받은 거를 어떻게 한다? 받을 어음으로 1,500을 받았고요. 나머지만 현금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삭제하시고 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에 대해서 우진화재에 지급한 화재보험료의 상세 내역이다. 보험료는 전부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였으며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액 처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2021년에 발생한 것만 판매비와 관리비, 보험료, 그죠? 보험료 판관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선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계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1년 가입을 했는데요. 보험기간 했는데 자, 6개월치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6개월치는 차기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게 얼마냐면은 총 600만원 중에서 그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6개월치만 인식해 주시면은 300만원만 우리가 보험료로 인식해야 되고 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거 이거는 뭘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7월 1일날 보면요. 회계 처리 이렇게 한 거예요. 7월 1일날. 보험료 판관에 600만원에 그 다음에 뭐 현금이 됐든 보통예금이 됐든 600만원 인식했겠죠. 그쵸? 근데 이 600만원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에는 300만원만 인식해야 되니까 12월 30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보험료를 그렇죠. 이 보험료를 300만원을 없애주시고 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거를 얘를 뭘로 인식한다? 선급 비용으로 300만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좀 지우기가 조금 귀찮네요. 이거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험료 300에 선급 비용 300만원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만원이 많았는데 자, 기말에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현금과 부족이 3만원이 있는데 원인 파악 못하고 내가 3만원이 생겼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에 미국 로즈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이 현재 기준 환율이 1200원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외상매입금 이런 외화평가 문제는 이때 환율을 주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 줬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환율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최초 환율이 1100원이죠. 자, 그런데 기말에 1200원 됐어요. 내가 외상매입했죠. 내가 줘야 될 돈이 얼마큼 늘어났어요? 달러당 100원씩 33,000달러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3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빚이 3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실이죠.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30만원에 내가 줘야 될 외상매입금이 3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30만원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최초 장부 금액과 기말 장부 가액을 비교해도 돼요. 최초 장부 금액 얼마예요? 330만원. 기말에 얼마예요? 3,000달러가 달러당 1,200원이 됐으니까 곱하면은 360만원이 돼요. 그쵸? 그래서 330이랑 360만원이랑 차이가 30만원이죠? 그래서 내가 30만원이 빚이 늘어났으니까 30만원이 손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화환산 손실이 30만원이 늘어났고요. 나의 빚이 30만원이 늘어났다. 로즈사한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조회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지급액은 총 얼마인가 보니까 현금 지급액이죠. 그쵸? 현금 입금액도 아니고 지급액. 그래서 어디에서 조회하면 돼요? 현금 출납장 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하시면요. 쭉 밑으로 스크롤 내리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금 지급액 총이니까요. 누계에 보시면은 6,550만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전자세금계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전자세금계서 매수니까요. 어디서 조회하면 되겠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계서 합계표에 매입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시면요. 매수가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은 기린전자가 되겠습니다. 5매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당사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해볼게요. 했더니 자, 신용카드 사용은 어디 있죠? 그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요 밑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예요? 36만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개 전자매매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